서방님, 두려워 마세요.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혼인 첫날 밤 신부 월향이 떨리는 신랑에게 속삭였습니다. 23 신랑 석주는 여자의 손조차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순수한 신랑과 비밀을 가진 신부, 두 사람의 기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국화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복을 받아가세요. 조선 강원도 깊은 산골에 석준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23의 나이였으나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석준의 아버지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대대로 글만 읽어온 집안이라 재산이라곤 없었습니다. 작은 초가집과 몇 마지기 밭이 전부였습니다. 석준은 아버지를 따라 평생 글만 읽으며 자랐습니다. 산골 마을이라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석준이 본 여자라곤 어머니와 마을 할머니들 뿐이었습니다. 같은 나이 처녀는 마을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석준의 아버지가 한양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옛버색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던 아버지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석준아, 이리 오너라. 석준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님? 아버지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내 옛벗 이판석께서 혼담을 보내오셨다. 석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혼담이라니, 그것도 판서 대감에게서라니. 아버님, 제가 어찌 감히 판서 대감댁과.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놀랐다. 하지만 이 판서는 내 평생 은인이시다. 아버지가 먼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 시험장에서 이 판서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병들었을 때도 약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이제 딸을 시집 보내려 하시는데 우리 집안을 택하셨다. 석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한양의 판서 대감댁 교수가 왜 이 가난한 산골로 시집을 온다는 걸까요? 아버님, 혹시 교수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판서는 정직한 분이시다. 편지의 모든 것을 솔직히 쓰셨다. 아버지가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딸 월향은 건강하고 총명하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 한양을 떠나야 한다. 산골로 시집가서 조용히 살기를 원한다. 자네 아들이 좋은 인품이라 들었으니 부탁하고 싶다. 석준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사정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이 판서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 혼인을 받아들이겠다. 석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와 혼인을 한다니. 그것도 한양에서 자란 양반집 교수라니.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혼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석준의 어머니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가난한 형편이지만 최선을 다해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었습니다. 석준이가 장가를 가다니 축하하네. 한양 양반댁 교수를 맞이한다지. 대체 무슨 인연인지 신기하구만. 석준은 혼례복을 입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누더기 같은 옷만 입다가 이렇게 말끔한 옷을 입으니 어색했습니다. 어머니가 석준의 옷깃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석준이가 이렇게 의젓해 보이는구나. 신부를 잘 맞이하거라. 석준이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신부가 탄 다마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가마를 맨 일꾼들이 산길을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저기 온다, 저기. 가마가 참 화려하구만.
한양에서 왔으니 그렇겠지. 가마가 석준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석준은 멀리서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발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석준의 등을 밀었습니다. 가거라. 신부가 기다린다. 석준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가마 앞으로 갔습니다.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붉은 원삼을 입은 신부가 내렸습니다. 족두리를 쓰고 면사포로 얼굴을 가렸기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태가 우아했습니다. 석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신부가 석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면사포 너머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석준과 월향은 초례상 앞에 마주 섰습니다. 석준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조금도 떨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혼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석준은 제대로 절을 올리지 못해 비틀거렸습니다. 옆에서 아버지가 작은 소리로 일러주었습니다. 혼례가 끝났습니다. 이제 석준과 월향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간단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가난한 형편이라 음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월향을 따라온 하인이 혼수를 풀었습니다. 이불, 옷감, 그릇들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저것 좀 봐, 비단이잖아. 역시 한양 양반댁은 다르구만.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석준과 월향은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어머니가 깨끗이 치워두었습니다. 붉은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석준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월향은 조용히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석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월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족두리와 면사포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석준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면사포를 벗겨도 되겠습니까? 월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십시오, 서방님. 석준이 떨리는 손으로 면사포를 들어 올렸습니다. 촛불 아래로 월향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석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피부에 맑은 눈동자, 작고 오똑한 코에 붉은 입술. 석준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석준은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월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왜 그리 보십니까? 석준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월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부끄러워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부부입니다. 석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월향이 족두리를 벗었습니다. 머리를 풀자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석준은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월향이 석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석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방님. 월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석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처음이시지요? 석준은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향이 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준은 깜짝 놀라 손을 떨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월향의 목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죠. 석준이 놀라 월향을 쳐다보았습니다. 가르쳐 준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요? 월향이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산골에서 자라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신부가 어찌 이토록 침착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신보다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월향이 석준의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급할 것 없어요. 석준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월향이 촛불을 조금 어둡게 했습니다. 방 안이 희미해졌습니다. 월향이 석준에게 속삭였습니다. 편안하게 계세요. 제가 서방님께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 석준은 떨리는 손으로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월향이 석준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나누어야 할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석준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월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준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촛불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작은 속삭임만 들렸습니다. 월향이 석준을 이끌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석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월향을 따랐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월향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석준은 월향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평온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월향은 석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수한 얼굴이었습니다. 월향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방님. 제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월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동쪽 하늘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도망쳐 나온 지 보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간신들이 아버지를 모함했습니다. 아버지는 월향을 급히 시골로 보냈습니다. 한양을 떠나거라. 위험하다. 월향은 궁녀로 있었습니다. 왕을 가까이서 모시던 궁녀였습니다. 궁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궁의 비밀스러운 것들까지도. 그래서 위험했습니다. 간신들이 월향도 제거하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옛벗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월향은 이 산골로 시집을 온 것이었습니다. 월향은 석준의 얼굴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부부가 되었습니다. 월향은 다짐했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으로.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석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 월향이 누워 있었습니다. 석준은 어젯밤 미리 꿈만 같았습니다. 월향이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석준이 부끄러워 얼굴을 돌렸습니다. 월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침입니다. 석준과 월향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석준의 부모님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준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며느리. 월향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석준의 어머니가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석준이를 잘 부탁하마. 월향이 대답했습니다. 평생 서방님을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월향을 찾는 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신들은 월향이 살아있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월향이 궁에서 본 것들, 들은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자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월향을 찾아내어 없애라고. 석준과 월향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석준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꿈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가 자신의 곁에 있다니. 월향은 석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월향이 이미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아침 진지 드세요. 월향이 준비한 음식은 정갈했습니다. 석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부인, 이 음식들은 어떻게? 월향이 미소 지었습니다. 궁에서 배웠습니다. 석준이 의아해했습니다. 궁이라니요. 월향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가 한양에서 잠시 궁녀로 있었습니다. 석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궁녀라니, 왕을 모시는 사람이었다니. 부인이 그런 높은 곳에 계셨다니. 월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높은 곳이 아닙니다. 그저 왕을 모시는 하인에 불과했지요. 하지만 석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월향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월향의 말씨, 행동거지, 모든 것이 고귀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석준은 월향에게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이 석준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글만 읽으시면 어찌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아셔야지요. 월향은 석준에게 사람 사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기분 좋아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존중받는지. 석준은 월향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석준이 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월향이 석준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물건 값을 깎으실 줄 아십니까? 석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월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흥정을 해야 합니다. 월향은 석준에게 흥정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석준이 장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월향이 가르쳐준 대로 해보았습니다. 이 무는 얼마요? 한 줌에 5냥이요. 석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너무 비싸오. 3냥에 주시오. 장사꾼이 웃었습니다. 그럼 4냥에 드리지요. 석준은 신기했습니다. 정말로 값이 깎인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월향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신기합니다. 값을 깎았습니다. 월향이 석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서방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석준은 월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현명한 아내를 둔 것이 복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석준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말씨도 당당해졌고 행동도 의젓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석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석준이가 많이 변했구만. 역시 좋은 아내를 만나니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석준의 부모님도 흐뭇해했습니다. 며느리 덕이 크구나.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2명의 사내였는데 행색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검을 차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한양에서 온 것 같은데. 석준도 장에서 그 사내들을 보았습니다. 사내들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석준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 마을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월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월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검을 차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월향이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준이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입니까? 혹시 저 사람들이? 월향이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월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석준이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월향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영모에 연루되셨습니다. 석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모라니 그것은 역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월향이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십니다. 간신들이 아버지를 모함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간신들이 아버지를 제거하려 합니다. 석주는 월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까? 월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피신시키셨습니다. 한양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저는 궁녀로 있으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간신들의 비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를 없애려 합니다. 석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니. 석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월향이 놀라 석준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하지만 부인은 제 아내입니다.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월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방님, 그날 밤 석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월향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석준은 월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니. 석준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아내를 지키겠다고. 비록 자신은 약하지만 방법을 찾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석준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석준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월향의 신분,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된 것, 한양에서 추적자들이 온 것.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이판석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석준아, 며느리를 지켜야 한다. 이판서는 정직한 분이시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으신 것이 틀림없다. 석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석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단 며느리를 숨겨야 한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겠다. 석준이 마을을 살폈습니다. 낯선 사내들은 여전히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양에서 온 처녀를 보셨습니까? 젊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들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석주는 월향을 데리고 산속으로 피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깊은 산속 암자였습니다. 오래전에 스님이 살다가 떠난 곳이었습니다. 부인, 여기서 며칠만 지내시죠. 월향이 석준을 걱정스럽게 보았습니다. 서방님은 어찌하실 겁니까? 저는 마을에 있어야 합니다. 석준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오히려 수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월향이 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조심하세요. 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곧 돌아오겠습니다. 석준은 월향에게 음식과 물을 남겨두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석준은 낯선 사내들과 마주쳤습니다. 사내 하나가 석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복에 최근에 혼인한 사람이 있다던데. 석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혼인했습니다. 사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석준을 보았습니다. 신부가 어디서 왔는가? 석준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월향이 가르쳐 준 것을 떠올렸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눈을 똑바로 보라. 석준이 사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왔습니다. 사내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부를 보고 싶군. 석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가보았습니다. 사내가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오는가? 모르겠습니다. 며칠은 걸릴 것 같습니다. 사내가 석준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찾는 여인은 한양 양반댁 교수다. 얼굴이 아름답고 말씨가 곱다던데. 석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시골 처녀입니다. 양반댁 교수가 아닙니다. 사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사내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관에 묵으며 계속 마을을 살폈습니다. 석준은 불안했습니다. 밤에 몰래 산으로 올라가 월향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인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월향이 석준을 걱정스럽게 보았습니다.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내들은 여전히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석준의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대개 며느리를 보고 싶소. 석준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갔습니다. 사내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 방을 보여주시오. 석준의 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들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월향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월향의 신분을 드러낼 물건이 있으면 어쩌나. 사내가 옷을 펼쳐보았습니다. 이 옷감이 범상치 않구만. 시골 처녀의 옷이라고 하기엔 너무 좋은데. 석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혼수로 받은 것입니다. 아내의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내가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나간 후 석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석준은 아버지와 의논했습니다. 아버님,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한양에 있는 옛벗에게 연락했다. 곧 소식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며느리를 잘 숨겨라. 석준이 물었습니다. 어떤 소식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판서의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을 찾는 중이다. 내 벗 중에 사원부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가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준이 산으로 올라가 월향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 할 때였습니다. 산길에서 낯선 사내들과 마주쳤습니다. 3명이었는데 모두 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보던 사내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한 사내가 석준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밤에 어디를 가는가? 석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산에 약초를 캐러 갑니다.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밤에 약초를 캔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다른 사내가 석준이 든 보따리를 빼앗았습니다. 보따리를 열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밥과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약초가 아니라 음식을 가지고 가는구나. 이 산에 누군가 숨어 있는 게 틀림없다. 석준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습니다. 사내들이 석준을 밀쳤습니다. 석준이 넘어졌습니다. 앞장서라. 내가 가려던 곳으로 안내해라. 석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월향을 지켜야 했습니다. 석준이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가 석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이 날아왔습니다. 사내의 이마에 돌이 맞았습니다. 으악!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사내들이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구냐? 나와라.
어둠 속에서 월향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월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제 남편에게서 손을 떼시오. 사내들이 월향을 보고 웃었습니다. 오, 드디어 나타났구나. 우리가 찾던 여인이. 월향이 석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방님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석준이 놀라 월향을 보았습니다. 부인, 위험합니다. 하지만 월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검을 뽑았습니다. 얌전히 따라오면 해치지 않겠다. 월향이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사내가 검으로 막대기를 쳤습니다. 막대기가 부러졌습니다. 월향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석준이 월향을 껴안으며 막아섰습니다. 부인을 해치려거든 저를 먼저 죽이시오.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내들이 다가왔습니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산 아래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 위로 올라가라.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석준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당황했습니다. 젠장, 사람들이 온다. 일단 물러서자. 사내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준은 월향을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석준아, 괜찮으냐? 석준의 아버지가 석준과 월향을 일으켰습니다. 어서 마을로 내려가자.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 석준과 월향은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자객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석준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석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자객들이 며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며느님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석준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다만 간신들의 음모에 휘말린 것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한양의 일은 한양에서 해결해야지. 석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월향은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여러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장정이 일어섰습니다. 나는 돕겠네. 석준이네는 우리 마을 사람이야. 다른 장정도 일어섰습니다. 나도 돕지. 며느리가 억울하다면 우리가 지켜야지. 하나둘씩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 대부분이 돕기로 했습니다. 석준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밤새 준비했습니다. 몽둥이를 준비하고 마을 입구에 망을 섰습니다. 월향은 석준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월향이 석준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마을 사람들께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모두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석준이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잘못이 아닙니다. 간신들의 잘못입니다. 월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석준이 월향을 보았습니다. 월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궁에서 호신술을 배웠습니다. 석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호신술이라니요? 월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녀들은 위험에 대비해 기본적인 호신술을 배웁니다. 특히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궁녀는 더욱 그렇습니다. 월향이 일어나 몸을 움직였습니다. 가볍고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석주는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부인이 이런 것을 할 줄 아셨다니. 그뿐이 아닙니다. 월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궁에서 약초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어떤 약초가 사람을 살리는지, 어떤 약초가 위험한지. 석주는 월향이 점점 더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부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십니다. 월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배운 것뿐입니다. 다음 날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망을 보던 장정이 달려왔습니다. 석준아, 큰일 났다. 자객들이 20명도 넘게 온다. 석준과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20명이라니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석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두 무기를 들어라. 우리가 수는 많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객들은 검을 든 무사들입니다. 반면 마을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농부들이었습니다. 월향이 석준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석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월향이 석준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석준이 월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월향이 석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횃불을 든 그림자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자객들의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판서의 딸 월향을 내놓아라. 순순히 내놓으면 마을 사람들은 해치지 않겠다. 월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월향입니다. 자객 두목이 월향을 보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석준이 월향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 아내를 데려가려거든 저를 먼저 죽이시오. 자객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산골서생 주제에 용기는 있구만. 하지만 용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객들이 검을 빼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곧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월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모두가 월향을 보았습니다. 월향이 자객 두목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의 명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최영감의 명을 받았겠지요. 자객 두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월향이 계속 말했습니다. 최영감은 간신입니다. 제 아버지를 모함하고 왕을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그의 비리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자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월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영감이 뇌물을 받은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궁의 물품을 빼돌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모를 꾸민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자객 두목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월향이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최영감의 비리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제가 궁에서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자객들이 놀라 서로를 보았습니다. 만약 그 문서가 진짜라면 최영감은 끝장입니다. 자객 두목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문서를 내게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월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왕께 직접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제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립니다. 자객 두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자객들이 다시 검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긴장했습니다. 석준이 월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여러 명의 기마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횃불을 든 관군이었습니다. 기마대가 도착했습니다. 앞장선 관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중년의 관리였는데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나는 사헌부 감찰 김진사다. 자객들이 당황했습니다. 사헌부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곳입니다.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김진사가 자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영감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객을 보내 증인을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김진사가 월향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판서의 딸 월향이시오? 월향이 저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이 판서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으셨소. 최영감의 음모였소.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이요. 월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사하십니까?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궁에 계시오. 왕께서 조사를 명하셨소. 김진사가 자객들을 보며 명했습니다. 저자들을 모두 잡아라. 관군들이 자객들을 포위했습니다. 자객들이 저항하려 했으나 관군이 훨씬 많았습니다. 결국 자객들은 모두 잡혔습니다. 자객 두목이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김진사가 월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문서를 보여주시겠소. 월향이 문서를 건넸습니다. 김진사가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요. 왕께 바로 올려야겠소. 김진사가 석준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월향의 남편이시오? 석준이 저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하시오. 아내를 지키려 한 용기가 대단하오. 석준은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사가 월향에게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시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오. 월향이 석준을 보았습니다. 서방님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월향과 석준을 배웅했습니다. 잘 가거라, 석준아. 한양 가서 잘 살아라. 석준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석준을 껴안았습니다. 아들아, 부디 건강해라. 며느리 잘 모시고. 석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석준의 아버지가 석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가거라.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다. 아내를 지키고 바른 길을 걸어라. 석준이 아버지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방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월향이 시어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며칠 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머님의 따뜻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석준이를 잘 부탁한다. 내가 있어 석준이가 많이 달라졌단다. 월향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서방님을 모시겠습니다. 석준과 월향은 말에 올랐습니다. 김진사와 관군이 앞장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석준과 월향도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말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며칠을 걸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주막에서 묵었습니다. 석준은 처음 보는 세상에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이 옆에 있어 든든했습니다. 월향이 석준에게
한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양은 사람이 많습니다. 길도 넓고 집도 크지요. 석준이 물었습니다. 부인의 집은 어떻습니까? 월향이 대답했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집입니다. 아버지께서 청렴하셔서 재산이 많지 않으십니다. 석준이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부인과 함께라면. 며칠 후 한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궁궐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석준은 처음 보는 한양의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성벽이 높고 집들이 빼곡했습니다.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석준은 긴장되었습니다. 월향이 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두렵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김진사가 월향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종로에 있는 한옥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단정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중년의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바로 이판서, 월향의 아버지였습니다. 월향아. 월향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이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판서가 월향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버지가 너를 위험에 빠뜨렸구나. 월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이판서가 석준을 보았습니다. 석준이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께 인사드립니다. 이판서가 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지켜주었다지? 고맙네, 정말 고맙네. 석준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판서가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이 많네. 석준과 월향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앉자 이판서가 말했습니다. 최영감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네. 월향이가 가져온 문서 덕분이야. 왕께서 직접 조사를 명하셨네. 이판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곧 최영감이 잡힐 것이네. 그리고 나의 억울함도 풀릴 것이고. 월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버지. 이판서가 석준을 보았습니다. 사위, 내 딸을 부탁하네. 석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월향을 지키겠습니다. 이판서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네. 자네는 진정한 선비일세.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는 선비 말이네. 석준은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석준과 월향은 월향의 방에서 쉬었습니다. 월향이 석준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 고향이 여기입니다. 이제 서방님도 한양 사람이십니다. 석준이 월향을 보며 웃었습니다. 부인이 계신 곳이 제 고향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석준과 월향은 아직 몰랐습니다. 최영감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왕을 직접 속이고 이판서를 역적으로 몰아넣는 것. 그리고 월향과 석준도 제거하는 것. 최영감의 음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양의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영감의 비리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왕께서 직접 조사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월향이 가져온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사헌부에서 최영감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최영감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신의 저택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인들마저 모두 도망쳤습니다. 최영감은 홀로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무언가 해야 해. 최영감의 눈이 광기로 빛났습니다. 이 판서를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돼. 최영감은 마지막 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남아있던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이 판서의 집을 습격하라. 이 판서와 그 딸, 사위까지 모두 없애라. 증인이 사라지면 증거도 소용없다. 부하들이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대감, 이미 관에서 조사 중입니다. 최영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닥쳐, 내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느냐? 성공하면 큰 상을 주겠다. 부하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 판서의 집을 습격하기로 했습니다. 최영감은 악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판서, 내가 나를 배신했으니 대가를 치러라. 그날 저녁 이 판서의 집은 평화로웠습니다. 석준과 월향은 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아무도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방님, 왠지 불안합니다. 석준이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월향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이상하게 으스스합니다. 석준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이 일어났습니다. 집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월향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의 감이 맞았습니다. 담장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월향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월향이 급히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아버지, 위험합니다. 이 판서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누군가 집을 습격하려 합니다. 석준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최영감이 마지막 술 쓰는구나. 하인들을 깨워라. 하지만 하인은 늙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청렴했기에 하인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월향이 말했습니다.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궁에서 배운 호신술이 있습니다. 석준이 월향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월향이 석준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하지만 석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부인을 지킬 차례입니다. 석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겁 많던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부하들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검을 들고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명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앞장선 자가 소리쳤습니다. 이 판서와 그 식구들을 잡아라. 월향이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석준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부하들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월향이 몸을 날려 피했습니다. 궁에서 배운 호신술이었습니다. 가볍고 빠른 동작으로 부하의 칼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발로 부하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부하가 넘어졌습니다. 다른 부하가 월향을 공격했습니다. 석준이 몽둥이를 들고 막아섰습니다. 산골에서 나무를 하며 단련된 팔이었습니다. 석준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부하의 검을 쳐냈습니다. 부하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산골 선비 주제의 제법인데 석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월향이 석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등을 맞댔습니다. 부하들이 둘러쌌습니다. 어디 끝까지 버텨보아라. 부하들이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월향과 석준이 함께 싸웠습니다. 월향은 민첩하게 움직이며
부하들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석주는 힘으로 부하들을 밀어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싸워온 것처럼.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석준이 검에 베었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서방님. 월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석준이 비틀거렸습니다. 부하가 다시 검을 휘둘렀습니다. 월향이 석준 앞을 막아섰습니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군이다. 모두 무기를 버려라. 김진사가 관군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의 관군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관군이 어떻게? 김진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영감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관군들이 부하들을 제압했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잡혔습니다. 김진사가 석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치셨소? 석준이 팔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월향이 급히 천으로 석준의 팔을 동염했습니다. 서방님, 피가 많이 나옵니다. 월향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약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궁에서 배운 약초 지식이었습니다. 상처에 약을 바르고 천으로 감았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석준이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김진사가 부하들을 신문했습니다. 누구의 명을 받았느냐? 부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부하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최영감의 명을 받았습니다. 이판서 일가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구나. 다음 날 아침 조정에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께서 대신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최영감도 끌려왔습니다. 최영감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왕께서 노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최영감, 내 죄를 알겠느냐? 최영감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신은 억울하옵니다. 왕께서 문서를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뇌물을 받은 증거다. 공의 물품을 빼돌린 증거다. 심지어 이 판서를 모함한 증거까지 있다. 최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다. 증인을 죽이려 자객까지 보냈다더냐? 이 판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소신의 딸 월향이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왕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불러들이라. 월향이 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석준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월향이 왕께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 월향이 옵니다. 왕께서 월향을 보셨습니다. 내가 궁녀였다지? 그렇습니다, 전하. 무엇을 보았느냐? 월향이 또박또박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최영감이 뇌물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방관리들이 금은 보화를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궁의 물품을 빼돌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월향이 계속 증언했습니다. 최영감은 이판서 대감을 시기했습니다. 이판서 대감이 전하의 총애를 받으시니 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모에 연루되었다고 거짓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대신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왕께서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최영감, 이것이 사실이냐? 최영감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고 증인도 있었습니다. 최영감이 땅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전하. 소신이 잘못했습니다. 왕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라의 신하로서 백성을 수탈하고 충신을 모함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다. 왕께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최영감을 귀양 보내라.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평생 관직에 나갈 수 없다. 최영감이 끌려나갔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대전 밖까지 들렸습니다. 대신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께서 이 판서를 보셨습니다. 이 판서, 경을 모함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경은 충신이었다. 이 판서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황송하옵니다. 왕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경의 딸도 충의를 다했다. 월향, 내 용기가 가상하다. 왕께서 석준을 보셨습니다. 내가 월향의 남편이냐? 석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왕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내를 지킨 용기가 훌륭하다. 과거를 보지 않았느냐? 석준이 놀라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가난하여 과거를 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왕께서 명하셨습니다. 석준에게 특별히 급제를 내린다. 그리고 성균관에서 공부하도록 하라. 석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급제였습니다. 석준이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황송하옵니다. 월향도 눈물을 흘리며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이 판서의 집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판서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석준은 급제했습니다. 축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진사도 왔습니다. 축하하네, 이 판서. 사위도 훌륭하시고. 이 판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덕분이네, 김진사. 석준과 월향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준이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월향이 미소 지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석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덕분입니다. 부인께서 제게 세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석준이 월향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사귀는 법, 세상 돌아가는 이치. 무엇보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산골에서만 살던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부인 덕분입니다. 월향이 석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서방님 덕분입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월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위험할 때마다 앞장서 주셨습니다.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궁녀 출신이라고 위험한 처지라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석준이 월향을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석준이 부인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준은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과거에 다시 급제했습니다. 벼슬길에 올라 관리가 되었습니다. 석준은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석준을 존경했습니다. 저분은 참 훌륭한 관리시다. 월향은 석준을 내조했습니다. 남편이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왔습니다. 어려운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약초 지식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월향을 부인 마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석준 대감의 부인은 정말 훌륭하시다. 아름다울 뿐 아니라 현명하시다. 석준과 월향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손자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호호, 우리 손자 보게나. 할아버지 닮아 잘생겼구나. 석준의 부모님도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봄날 석준 가족은 꽃 구경을 갔습니다. 창경궁 근처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석준이 아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월향이 옆에서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이 판서와 석준의 부모님도 함께 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벚꽃 좀 보십시오. 석준이 벚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판서가 손자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인생도 저 벚꽃과 같다. 한때는 활짝 피고 한때는 지지. 하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발한다. 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인어른. 월향이 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혼인, 첫날 밤의 떨림. 함께 겪었던 위기와 두려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밤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 석준이 월향에게 속삭였습니다. 부인, 그날 밤 부인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 세상을 사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월향이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도 서방님께 배웠습니다. 진실된 마음, 용기, 헌신. 서방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벚꽃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석준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저 벚꽃을 보거라. 아름답지.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단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진실된 마음이란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석준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석준과 월향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석준과 월향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밝혔습니다. 석준이 월향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처음 혼인하던 그날 밤 기억하십니까? 월향이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어찌 잊겠습니까? 서방님께서 얼마나 떨고 계셨는지. 석준도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부인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월향이 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방님은 다르십니다. 훌륭한 관리가 되셨고 당당한 가장이 되셨습니다. 석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었습니다. 신분이나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사랑.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사랑.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사랑. 훗날 사람들은 석준과 월향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혼인 첫날 밤 아무것도 모르던 순진한 신랑. 신랑에게 세상을 가르쳐준 현명한 신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을 이룬 부부. 참된 사랑은 서로를 변화시킨다더라. 석준 대감과 월향 부인처럼 말이지.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석준은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일했습니다. 월향도 변함없이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아이들도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석준과 월향의 집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석준이 월향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궁녀에서 산골 선비의 아내가 된 것을. 월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서방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석준도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산골에서 겁 많은 선비로 살았겠지요. 부인께서 제게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월향이 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우리 함께 더 오래 살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웁시다. 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합시다, 부인.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법입니다. 석준과 월향이 바로 그런 부부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침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변화시키듯 부부도 그러하다고. 석준과 월향이 바로 그런 부부였습니다. 월향은 석준에게 세상을 가르쳤고 석준은 월향에게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성장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함께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